정막이 흐르는 복도안,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문. 이곳은 놀랍게도 산부인과 진료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94명의 아이들. 여러분, 만약 이 아이들이 의사의 아이들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게 하느님의 계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신의 믿음으로 이뤄진 만행,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 우리의 아버지,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2014년 미국 인디아나주에 살고 있는 제코바 발라드에서 시작합니다. 그녀는 10살 무렵 부모님의 외모와 다르게 자신의 금발과 파란 눈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입양 사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10살 제코바에게 입양 사실을 흔쾌히 말해주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코바가 성인이 될 무렵 항상 외로움이 치닫던 그녀는 자신을 배양해 난 의사 도널드 클라이브에게 자신의 일부 형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록을 소각했다. 굴럭. 그렇게 또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현대의학 기술이 발전되어 대중화된 DNA 검사를 받게 된 제코바. 하지만 이 검사는 제코바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의 의붓 형제가 7명이 존재한다는 것. 몇 년 전 클라이브의 전화 통화에서 정액을 기부한 사람은 당시 외과 대학생들이었고, 정액 기부자는 3명 이상의 아이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는데, 어딘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제코바. 그렇게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녀가 한 것은 7명의 공통된 가족을 찾는 것.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여성의 이름은 실비아 파우처. 그녀에 대해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실비아에게 그녀의 가족관계에 대해 세세히 물어본 결과 그녀가 찾은 한 사람의 이름은 스윈퍼드라는 성.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은 바로 도널드 클라이브의 어머니로 밝혀지는데요. 이렇게 클라이브가 7명의 형제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곧바로 제코바가 이 사실에 대해 알린 건 인디아나주 팍스뉴스의 앵커 엔젤라. 그녀는 SNS로 통해 엔젤라에게 클라이브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아무도 제코바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엔젤라만큼은 그녀를 믿어준 은인이었죠. 그렇게 그녀들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합니다. 그렇게 제코바의 이야기는 인디아나 전체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해온 건 클라이브의 친아들 더그, 그리고 그가 전한 충격적인 진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은 정당성이 있으며 그때 당시 클라이브의 정액을 사용한 건 정액 기부자가 부재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형제의 수가 10명 이상일 거라고 말을 하는 더그. 그리고 며칠 뒤 뉴스를 보고 한 명 한 명 제코바에게 자신의 부모가 클라이브의 환자였고 자신들마저 클라이브의 자식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정액 기증을 받은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건은 30년 전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30년 전 아이를 가지고 싶던 젊은 부부들이 그때 당시 클라이브에게 인공수정을 맡기게 되고, 몇몇 부부들은 정액 기부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들의 남편의 정액을 사용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어난 클라이브와의 만남. 그는 지팡이를 한 80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권총, 그의 자식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무기였죠.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그의 14명의 자식들,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자식들, 왜 그랬냐? 그리고 그가 대답한 말은 너네의 절박한 엄마들을 위해 한 거다. 그리고 내가 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며 15명 이상의 형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득 제코바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예레마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를. 제코바의 이야기는 인디아나가 아닌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더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 자녀의 학부모, 그리고 친구까지 이복 형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감지한 클라이브는 제코바에게 전화를 하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클라이브는 제코바의 멈출 줄 모르는 추격을 막기 위해 그녀와 형제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고
집에 침입해 협박을 하고 공동묘지의 묘자리를 보라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코바의 추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클라이브의 모든 인생을 추적하던 중 그의 만행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고 맙니다. 그건 바야흐로 1963년 클라이브는 드라이브 중 사고로 4살 아이를 죽이고 마는데, 그로 인한 충격으로 그는 기독교를 더 맹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기독교에 대한 신념은 더욱더 심해졌고 찬양을 넘어 중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는 그의 기독교에 대한 신념은 도를 넘었고 그가 왜 이런 만행을 했는지 자신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이브는 그 사고로 인해 큰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자신의 정액으로 다른 아이들을 세상에 배양해 놓는 것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잘못된 사상이 중독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는 한 사이비 종교 단체에 종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체는 많은 백인 자식을 배양해 놓는 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자녀들은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무려 94명에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가 유전병이 있던 환자였다는 것. 결국 그는 정자를 기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검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의 심판의 날만 꼬박 기다려왔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건 강간 혐의. 하지만 검찰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주장하는 건 감정적 강간, 물리적 강간이 아니기에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클라이브에게 단순 의료사고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보았을 때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클라이브에게 인공수정에 대한 사실을 이미 들었으며 그의 행위에 대해 일종의 허락을 주었고 클라이브의 행동은 강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단순 의료사고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을에서 총명받던 기독교인이었던 클라이브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뭇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큐멘터리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